그래요. 네. 해봅시다. 자, 이번에 볼 녀석은 16번부터 21번 인문지문이죠. 자, 인문지문인데 특징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형식으로 가지문과 나지문의 두 개의 지문이 나란히 놓여 있는 지문. 어쨌든 이런 새로운 형태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죠? 마냥 그런 것도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하던 대로 16번부터 차근히 무슨 문제 나왔는지 점검하고 내가 이 지문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게 뭔지 예측하면서 가봅시다. 첫 번째 질문. 자, 묶었나요?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거 했나요? 1, 2번 묶어놓고 3, 4, 5번 묶어놓고 1, 2번은 공통점 찾으라는 거고 3, 4, 5번은 차이점 찾으라는 것이니 지문 속에서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한 공통적 요소와 차이점 요소를 찾아내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겠구나 해주시면 되겠다. 그치? 두 번째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야. 근데 가지문에 한정되어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문제가 17번 문제가 가장 먼저 풀려버려야 될 문제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다고? 단락표를 읽으면서 지우러 와. 알겠지? 옛날에는 선택지 어떤 순서가 1, 2, 3, 4, 5번이 지문의 흐름 순서랑 일치했었어. 그래서 찾기 쉬웠지만 지금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것만 염두해 두시고 찾아서 지우기 작업을 하자. 전략 세웠지? 세 번째 문제. 이번엔 나를 참고할 때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추론하자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 이건 나지문 단독 문제라는 거. 그러면 나지문 읽을 때 동시에 풀려야 되겠고, 두 번째. 빨리 가를 보고 와. 가가 문장인지 뭔지만 보고 오면 돼. 가가 뭐였지? 뭔가 문장이 좀 길다. 무슨 방안을 제안했다는 말만 보이네. 그죠? 대충만 보고 와서 뭔가 제안이 있었나 봐. 그럼 그 제안은 왜 나왔는지를 좀 추론하라고 돼 있어. 얘들아, 추론 문제는 쉬우면 근거가 근처에 있다고 했었지? 어려우면 근거가 좀 다른 단락으로 이동해 있을 거라고 했었지. 하지만 염두에 두자고. 각 지문이 읽히는 그 단락에서 이 18번 문제의 판단이 들어가야 돼. 이미 나왔던 거니까 답을 잡을 수 있겠어. 아직 안 나왔던 얘기니까 다음 단락을 읽으면 나오겠지. 됐나요? 그것도 아니면 이번 단락에 있었던 거니까 답은 여기지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19번. 가와 나를 참고해서 이번엔 기억과 니은을 이해하래. 빨리 보고 와. 기억이 뭐지? 잠깐만, 니은요. 너무 이렇게 많이 써서 난 또. 자, 기억이 익명성의 확보였고 니은이 익명성에 대한 회의입니다. 이 정도로 여력은 있겠지. 회의는 무슨 뜻이야? 뭔가 잘못되었음을 반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아무튼 한쪽은 뭐 긍정하는 쪽이고 한쪽은 부정하는 쪽인가 말하는 느낌도 이미 딱 오시면 정말 좋죠. 실제로 지문들 구성도 그랬고요. 아무튼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문제고, 자, 이런 녀석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풀면 좋다고? 기억 라인 쫙 해결한 다음에 니은 라인 마저 정리해서 마무리 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됐죠? 자, 20번 문제 보기는 과거제에 대한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했어. 가나를 읽은 학생들이 보기를 반응하면 어떨까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재구성이라는 단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요 문제는 별표 쳐놓으세요. 선생님 봤을 때는 요런 형태의 문제 아주 가능성이 높고 완전한 신트렌드야. 그치? 지문 구성 자체도 새로운데 그 보기를 적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건 반응의 적절성 문제잖아. 쉽게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근데 그 반응 자체가 지문 내용을 새롭게 리셋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알지? 보통 이렇게 재구성이 되면 A라고 한 걸 B라고 바꿔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 다시 나는 다이어트가 중요해 라고 말한 거랑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빼야겠어.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겠지,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겠지. 이것도 예상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판단해 놓으시고 판단은 나중에 합시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만 이런 건 해두면 좋지. 지금 선택지를 빨리 보면 1번은 갑, 2, 3번은 을, 4, 5번은 병이잖아. 그냥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축축축 접어버리면 되는 거야. 하나씩 판단의 요소를 잡고 거기에서 선택지를 지워나가면 되겠지. 그리고 하나 더, 좀 짜잘한, 완전 짜잘한 팁. 이제 고3이니까 알려주는 팁. 보통 이렇게 할 일이 많은 문제들은 답이 아래쪽에 있어. 언제나 그렇지만. 왜냐, 오래 걸리길 바라거든. 그치? 그럼 이제 편법을 부리는 것도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내가 문제를 풀 시간이 적절하게 있으면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왜냐면 이거 도박이거든. 그러니까 1번부터 봐서 5번인 걸 확인하는 거랑 그런데 그렇게 하면 5번일 때 정답률도 높아지겠지만 반대로 답이 1번일 때 정답률이 확 낮아지는 거야. 시간이 더 걸린 거잖아. 오히려 똑바로 봤을 때보다. 그러니까 도박이긴 한데 빨리 눈치 챘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선생님이 말했던 도박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21번. 그래.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 항상 하던 방법 알지?
서술어 찾고 선생님이 이런 표현 했었잖아. 데리고 다니는 아이를 함께 가져와서 비교하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문제, 6개구나. 6개의 문제가 있었던 종합 세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질문 한번 볼까요? 가부터 가보자. 먼저 가지문 나왔고요. 1번 단락부터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가 나오자. 한국 중용도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하면서 시작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과거제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과거제는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짠짠짠, 특성이잖아. 체크 포인트 맞지? 합리적이래. 그런데 여기서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되는 건 그러니까 이거야. 지문을 읽으면서 자꾸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고 특징이 뭐지? 라는 것을 염두에 두려고 해야 돼. 지금 지문 안에 벌써 차이점이 하나 나오지 않았니? 뭐랑 뭐가 대립하는 짝이야. 세습적인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잖아. 뭐예요? 합리적이라는 거 뭐예요? not 세습. 오케이? 능력.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 간단하게. 지금 이거 말하는 거잖아. 합리적이라는 건 이런 뜻이야. 세습이 뭔데? 아빠가 삼성 회장이니까 나도 삼성 회장 되는 거야. 이런 거야. 그치?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정부의 관직을 두고, 자, 여기서 이제 두고라는 A의 문장이 나왔는데, 판단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문제를 풀 때 지문이 내가 따라갈 만하고 할 만하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마지막에 있는 어휘 문제랑 같이 풀면서 지워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만약에 지문 조금만 어렵고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요소가 나오면 그런 거 함부로 모험하지 마. 그냥 두고 넘어가. 선생님은 그냥 수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따로 분리를 할게. 근데 이 정도 난이도면 아마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시험 및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했다. 자, 한 번 더 나왔어 지금 같은 말이. 뭐라고? 신분이나 추천보다. 세습이랑 이거려는 말 아니야? 신분이나 추천보다 뭐가 더 중요했다고요? 시험 성적이 중요했대요. 지금 대입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에 집중해주세요. 됐지? 합리적이라는 거 이런 특징을 지녀. 됐어? 그래서 능력이 중심이 되고 시험 성적이 중심이 되는 것이 되는 게 바로 과정과제의 특징이야. 자, 1문단 읽었잖아.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지? 첫 번째 문제 보고 오기로 했었잖아. 7번 체크. 빨리 훑어가. 관련해서 동아시아 앞서. 지식인 관련해 몰라. 없어. 에이, 없네. 넘어가. 시간 낭비일까요? 아닙니다. 선생님 시간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서 1문단에 다시 돌아올 일을 없애버린 거야. 됐지? 2문단 가자.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오케이. 2번 문단에서는 과거제가 지니고 있는 공정성에서 말하고 있구나. 바로 과거제 특징이 뭐라고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 그래서 이 녀석은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했대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있네. 개방성이에요. 개방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주는 거야.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얘들아, 그리고 제고하다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어이요. 제고하다. 드높이다. 높게 만들다.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 그런데 빨간색 없어야지. 그래서 사회적 유동성을 증대시켰대요. 커졌대잖아. 커졌어, 작아졌어, 낮아졌어, 높아졌어, 좌로 갔어, 우로 갔어. 이런 것들 항상 신경 써야 돼. 그냥 신경 써야 돼. 아, 간지러. 이런 얘기 해야 돼. 알겠죠? 높아졌대요. 체크. 응시작용이 일부 제한이 비록 있었지만, 오케이? 참고로 이거 알잖아. 과거지도는 누구만 치를 수 있었어? 양반의 자제들만 치를 수 있었지? 제한은 있었지만, 어쨌든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으면 부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뭐하다? 공정하다. 됐지? 그럼 잘 봐. 가지문은 결국 과거제를 뭐하는 입장인 거야? 긍정하는 입장이지. 긍정의 입장이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쯤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아, 다음 질문은 부정하겠구나. 그래야 뭐가 나오거든. 차이점이 나오잖아. 예상이 되면 좋겠어. 알겠지? 오케이.
그럼 선생님 꼭 다음 우리가 풀게 될 다음 수능 지문에서는 이렇게 긍정과 부정만 나올 거야. 그거 아닌 거 알지? 오케이? A라는 측면과 B라는 측면은 나란히 놓는 얘기를 쓸 수 있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긍정 부정이랑 찬성 반대는 다르죠, 그죠? 구분해 놓자. 아무튼 좋은 거였어.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었지. 그래서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익명성을 확보했대. 그리고 우리는 요게 기억인 걸 이제 알고 있고요. 됐죠? 됐어. 자, 두 개를 보러 가야지. 17번의 선택지 혹시 지워지는 거 있나 볼까요? 빨리 해드릴게요. 젠장 없네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는 시간 낭비한 게 아닙니다. 됐죠?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기억 나왔으니까 19번 풀러 가야지. 맞냐? 19번의 키워드는 뭐야? 과거제는 합리적이고 공정해. 그래서 익명성 확보도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야. 오케이? not 세습이라고. 자, 하나씩 가봅시다. 1번, 기억은 모든 사람에게 의식의를 보장했다. 아니야.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어? 일부 제한은 있었지만 그나마 공정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방금 읽은 거잖아, 우리. 2번, 기억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 이건 모르겠어요. 참고로 모르니까 냅두고 가. 오케이? 3번, 기억은 지역 공동체 전체 이익을 잠깐만, 공동체 이익? 이것도 아직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두고 가자고 그냥. 괜찮아. 4번, 기억은 사회적 지위 획득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확대라는 말이, 증대라는 말이 선택지에서 확대되었다라는 말로 변신해 있는 게 보이나요? 출제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셔야 돼. 아, 이렇게 하는 거. 일단 4번은 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집어넣고 가. 아직 모르는 거야. 하지만 분명히 지위 획득의 기회가 확대된다. 획득의 기회를 늘렸다. 증대는 곧 확대지. 그래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19번의 4번 선택지가 여기인 것 같아. 근데 아직은 몰라요. 우리가 왜냐하면 니은도 봐야 되거든요. 아직도 기억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고 가자고. 자, 5번. 기억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다양성을 확보했다. 이것도 역시 안 본 말이니까, 아직 본 적이 없는 말이니까 두고 가자고. 그럼 자연스럽게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한 일을 통해서 이걸 느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기억을 보자마자 서둘러 확인하러 왔잖아. 여기서 답이 잡히면 제일 베스트야. 근데 지금 안 잡혔잖아, 그치? 그럼 안 잡혔으면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 낭비한 게 아니라니까? 거꾸로 이 뒤에 기억과 관련된 말에서 사회적 안정이나 공동체의 이익, 도덕적 다양성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확인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돼 버리겠지. 감 잡히나요? 오케이? 미리 예측하는 글귀가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자, 아무튼 확인했고요. 3달러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3달러. 자,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졌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시작했어요.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 그리고 요 첫 번째 문장을 읽자마자 그래, 나의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좋지. 왜냐? 아까 분명히 공동체의 일이라든가 지역사회 무슨 얘기 했잖아. 나올 거잖아. 가자.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오케이, 좋아. 이게 1번이야, 그치? 교육의 확대라고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사람들이 공부하게 되었어, 이제. 공부라는 걸 하게 돼. 그리고 그 결과, 되게 신경 쓰이는 말이야, 이거. 지금 그 결과라고 말했잖아, 얘들아. 확대하게 되었어. 이게 뭐인 거야? 원인.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되었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분명히 첫 번째 문제에 서술 방식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해놨기 때문에, 맞지? 이 말이 일단은 권리적 거래를 해야 합니다. 됐죠? 키만 하고 넘어갈게. 그래서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넓게 형성되었어요. 그 결과 지식인 집단이 형성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 우리 현대사도 마찬가지잖아. 대학 나온 친구들 많이 있잖아.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견 병전이 추가되는 학습의 내용은 2번 고전과 병전을 배움으로써 여기까지. 오케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냈어. 도덕적 가치 기준을 공유했다고. 쉽게 말하자면 같은 사회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이건 나빠. 이거는 권장할 만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공유되었다는 얘기지. 즉 하나의 독립된 문화를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 또 하나 더 있네.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했어. 그리고 그들이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했지. 3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과거에는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야. 탈락자에게도 특권을 줘. 제32회 진사시험 응시자. 진사시험이라고 말했는데 진사시험이라는 말은 없고요. 얘들아, 진사가 진짜 그 사람 아니야? 과거 시험 봤던 사람. 진사가 그 뜻이에요? 김진사, 이진사 할 때 그 진사는 그거예요? 알겠죠? 과거 시험 경험자라는 뜻이야. 하지만 성공은 못했어. 맨날 우리가 고전소설 보면 맨날 장원급제만 하고 앉았으니까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잖아. 우리 알잖아. 우리 모두가 서울대 가지 못한다고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탈락자가 있어. 근데 특권을 줬어.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했어. 그들이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했고, 그 결과 그들이 지금 그 결과라고 하는 선생님이 만들어낸 말이야. 그런데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이 말이 맞지? 그 결과 경쟁적 선발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시켰다는 거야. 그 결과 부작용도 완화되었어. 이 부작용은 무슨 뜻일까? 얘들아, 예상해. 조금만 합리적으로 이해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부작용은 딱히 부작용이 뭐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뭐겠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랑 똑같지. 누구나 스카이 가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근데 이때에는 탈락자에게도 지방에 유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니까? 저 서울대는 못 갔지만 대신 호서대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고 선생님 그 특정한 대학을 비하하는 일도 없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난 단어가 그거라서. 자, 아무튼 1, 2, 3단락까지 봤습니다. 됐죠? 자, 계속 가봅시다. 3단락 읽었으니까 확인해 볼까요? 자, 아까 읽었던 것들 중에서 지워지는 게 있나요? 17번을 물어봤어 지금. 2번 지워지니? 폭넓은 지식인 집단 형성에서 통치에 기여했다. 오케이. 3번 최종 단계까지 통과 못했어도 혜택이 있었다. 됐지? 그리고 4번 또 되네.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됐길. 뭐가 말이 좀 안 맞지 않니? 뭐가 안 맞지 않아? 무슨 얘기야? 다시 한번 문장을 잘 봐.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줬대. 뭔 소리야? 내가 지방관일 때 내가 지방에 예를 들어 변사또 같은 사람인 거지. 근데 너 시험 보고 왔다며? 야, 너 여기서 지금 이게 아니잖아. 이 문장의 말뜻은 뭐였어? 자기가 그 지방에 가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서 준 거지. 누가 초빙을 왜 해? 초빙이라는 단어가 잘못 쓰였잖아. 느낌 이상하다는 거 확 가져가셔야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참고로 이 문제의 정확한 답은 솔직히 말하자면 뒤에 나까지 읽어야지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 초빙될 기회라든지 이런 식의 말들은 오케이? 뒤쪽에 나에서 나오는 말이거든. 어쨌든 염두해 주시죠. 오케이? 자, 아무튼 여기서 답이 방금 나왔습니다. 17번에 3번. 3번 특제 답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4번. 4번이구나. 오케이, 4번. 되셨죠? 자, 이렇게 일단 읽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아직 모르겠어. 그치? 모르니까 스킵해놓고 가자 그냥. 자, 4단락 가봅시다. 그래서 4단락을 보면 또 무슨 얘기?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천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자, 이 과거제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동아시아에서의 역사에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뭘 보여주었다?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다.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다. 자, 이거는 실은 몇 단락이랑 연결되는 말이구나. 3단락이랑 연결되는 말이었네. 사회적 효과지? 안정성을 만들어줬어.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치?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서도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어.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면 이 과거제로 인해서 엘리트층이 형성되었고, 그치?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만이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이 기여했지. 오케이? 통치가 안정적이다. 생각해봐.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인재가 새로운 종류가 필요하다고? 그럴 리는 없잖아. 즉, 쉽게 말해서 권력을 가진 조직이라고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일정한 엘리트층이 일정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아무리 위가 통째로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생활 조건은 안정의 역할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 시끄러 죽긴 했지. 아무튼 됐지? 갑자기 저 소리가 들려와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에 해석을 하지 마. 자, 아무튼간에 자 안정성이 기여했다. 좋아요. 자 사회적 안정, 통치의 안정성이라는 말. 방금 우리가 19번 봤었을 때 우리 아까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다는 2번 선택지도 답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확인했었지. 그러면 이번에 오히려 답이 가능성이 생긴 거야. 됐죠?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하세요. 되시죠? 자 마지막 5번 단락. 그래서 이 과거제라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에요. 오케이. 자 이거는 과거제의 유지가 오래된 것은 특이한 일이다.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를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일으켰다. 자 이거는 오히려 뭐예요? 과거제가 해외, 그러니까 유럽이지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친 얘기를 하고 있나 봐, 그렇지? 우리들의 과거제 스타일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유럽에까지 전달됐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네. 일군의 유럽 계몽 사상가들은 왜 타냐? 유럽 계몽 사상가 이 와중에 기본을 잊지 않는다니까? 인문지문이잖아. 오케이? 인문지문이니까 신경 써야 돼.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의 정립적인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추는 것으로 보았대. 자, 한 번 더 반복됐지. 이들의 주장도 실은 뭐랑 똑같은 거야? 과거제 입장과 똑같은 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대체할게요. 과거제의 특징이 아까 뭐라고 했어? 세습보다는 능력. 그리고 얘들아, 일군이라는 건 뭐야? 일군이 무슨 뜻이야? 일부 무리라는 뜻이지. 모든 사람은 아닌데 일부의 계몽사상가들은 저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더라. 저들은 왕위를 세습시키지 않더라. 아니 왕위를 세습하지. 미안. 관료들까지 세습시키지 않더라. 관료들을 계속 뽑아서 쓰더라.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지도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실제로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됐다?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됐어요. 오케이? 과거 그러니까 시험을 통한 경쟁 선발이 도입되도록 하였대요. 오케이,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 글은 과거제를 긍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됐죠? 총체적인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과거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개방적이야. 됐지? 그리고 과거제는 이러한 사회적 효과가 있어서 지식 집단을 형성했고 가치를 공유하게 만들어줬으며 지방 사회에 기여했지. 이 과거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적으로는 또 국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전파되기까지 했었어 라고 하는 글이었던 거야. 됐죠? 자, 막탄 알리러 가야지. 막탄을 알려야지. 17번 마지막에 합시다. 1번 선택지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 맞잖아. 놀라운 사실. 17번에 정답률이 67이었어. 맞지? 근데 오답 베스트 25%가 1번이야. 뭐가 문제였을까? 왜 많은 친구들이 이걸 1번으로 잡았을까? 갑자기 너무 딴소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는 예상을 해봐.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조선 관료제들이 이렇게 있었고 참고로 나까지 다 읽고 나서 천천히 문제를 푼 친구들은 아니 여태까지 계속 다 조선의 관료제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유럽 얘기가 왜 나옴? 이건 뭔 소리? 하면서 날려버린 거지. 아니잖아. 꼼꼼함이 부족한 거지. 자, 정리하자. 17번 문제를 만약에 흔들렸다, 헷갈렸다? 나는 아직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연습이 덜 돼 있다는 말이랑 똑같다는 거야. 알겠죠? 디테일의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건 알겠지? 자, 17번도 해결됐고요. 그리고 19번도 마저 정리를 해보자면 1번 확인했고 자, 2번 가능했었지? 3번에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이건 모르는 거야. 그냥 지금까지도 모르지? 놀랍게도 이 녀석의 답은 포인트는 나에 있었어. 그리고 4번은 가능해 보였고 5번에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 기준을 오히려 뭐하게 만들어줬어? 공유하게 만들어줬지? 봐봐, 선생님 지금 쓰고 있는 요소들이 전부 다 어딘가에서 선택지 요소로 쓰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잡아주시고 자, 19번도 2번 아니면 4번의 느낌, 3번도 애매하지만 두자. 근데 우리 알잖아. 이렇게 애매한 아이들이 나오면 보통 뒤에서 잘못된 것들이 나오는 편이야, 실은. 그치? 자, 아무튼요. 가지문 다 읽었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나지문 읽어야. 그리고 우린 예상 가능하죠? 근데 미리 쓰고 갈까?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예상 가능하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겠지 이거는. 그지?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 읽으면서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야. 선생님이 오늘 한 말, 이거 까먹어도 돼. 이 내용 까먹어도 돼. 내용 까먹어도 되지. 이거 또 나올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 출제의 원리야. 오케이?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오늘 하는 얘기 중에서 가를 읽었으니 나를 시작할 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돼. 자, 나와라 차이점. 준비하고 들어가. 알겠지? 그러자면 그럴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얘들아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이 내용이 일단 솔직히 막 되게 긴 거 아니잖아. 선생님 총정리해서 한번 살짝 보여드렸잖아. 그렇지? 한번 살짝 한번 정리를 해보고 차이점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날까? 혹은 반대로 공통점은 어디서 나올까? 염두에 두시고 읽었으면 좋겠어. 알겠죠? 오케이. 자, 가볼게요. 조선국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제도 개형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부상. 오케이. 1번 유형원의 공거제라고 있어. 야, 수특 독서 다 푼 사람 손. 수특 독서 다 풀었다. 처음 보는 말 아니지? 나오는 말이야. 수특 독서야. 어쨌든 연계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그때 말했을 때 예상대로 그대로 나오잖아. 수특에 나오는 그 지문의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개념어 하나. 근데 그 익숙함이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공거제라는 말에 보면 헉 하는 경우와 이거 하면서 넘어가는 거는 분명히 다르다. 그죠? 어떻게 났어? 그리고 누가 뭐 아니랄까봐 이문지문 아니랄까봐 이런 거 끌고 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자,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는 선발제도의 개혁이에요. 개혁한다는 건 뭐 한다는 뜻이지?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혁신적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뭐가 문제가 있나봐. 이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자, 다시 능력주의와 결과주의는 결국 뭘 말하는 거야? 과거제잖아. 이거는 과거제도의 약점을 생각한 거야. 시끄러 죽겠지. 우리에겐 수업할 권리가 있어. 저들에게는 시위, 집회, 집시법이라고 하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겠지만 우리도 수업할 권리가 있단다. 좀 제발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네 진짜. 매주 저래. 몰라. 시끄러 죽겠어 아주 그냥. 왜 하는 거예요? 뭐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다시 하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들이 생각하기엔 말이 안 되나 보죠. 에이 진짜. 자, 그 의도와 함께 또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거야. 근데 플러스 신분적 세습. 자, 무슨 말인지 감을 잡아보자. 계속.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계획론이 등장했대요. 헐, 진짜? 참고 중국에서는 세습을 오히려 재도입하려고 했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선발제도의 단점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습은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단순히 그것만 아닌 건가 봐. 오케이? 자, 좀 더 읽어볼게.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자, 이제 파란펜 본격적으로 써야 될 것 같아. 세습이라는 단어 보이지? 오케이? 능력이라는 단어 보이지? 차이점. 선생님 이거 신경 쓰면서 보고 있는 중이야. 가지문의 핵심은 능력이야. 나지문의 핵심은 세습이야. 세습을 왜 도입했는지를 이유를 우리 규명해내는 게 단점의 극복이 되잖아. 가자. 고연문은 또 다른 사람이죠. 오케이? 고연문은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래. 그렇군. 자자자. 구분하고 보이는 거네. 상층에는 능력주의를 유지하자. 그러니까 상층, 상층에 말하는 상층이라고 하는 건 이거 좀 이게 비유가 적절하진 않은데 그냥 단적으로 얘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도권은 실력으로 뽑고 지방은 학벌로 그 집안을 보고 뽑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치면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심지어 세습의 길까지 열어놓는 방안을 제안했어. 즉 지현이라고 했지. 지현은 지방관이야.는 검증 후 세습 가능. 저 정도 집안이면 아이를 훌륭하게 길러낼 수도 있고 안정된 직장의 상태에서 편안하게 그 지방을 대신 다스려줄 수 있을 거라고 본다는 얘기지. 자, 우리 예상대로 키워드 세습 가능이라는
차이점 보이시죠? 됐어. 계속 간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가잖아. 우리 이거 몇 번 문제 풀어야 된다는 생각해야 돼? 18번 문제 풀어야 돼. 그런데 얘들아, 이 지문을 읽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에서 이걸 하는 이유를 말한 적은 없었지. 중국에서도 하고 있었고 우리도 이 제도는 이런 스타일이 있어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런지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다음에 어딘가에 나올 거야. 나오면 그게 답일 거야. 됐지? 염두에 두고 가자. 황종이는 자 새로운 등장 또 황종이야. 그리고 요즘에서 또 하나 눈치를 채주세요. 나지문의 지문 구성 방식은 뭐야? 학자들의 견해를 열거하고 있지. 오케이? 분명히 서술사투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가지문의 특징은 어땠다고요? 원인과 결과의 방법도 있었고 또 특성과 효과의 나눔의 방식도 있었지. 특성명과 효과명으로 나눠서 보았다. 됐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염두에는 두셔야 된다. 알겠죠? 계속 가자. 황종이라는 사람도 있었어.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 아까 말씀드린 그거야. 맞지? 초빙하다는 말이 여기 나와 있었지? 오케이?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되살리는 방법. 얘는 뭐예요? 벽소. 이건 뭐예요? 지방 관리가 자체 선발. 그래서 자체 선발을 해서 추천하는 제도야. 추천 제도. 자, 이 친구 정도라면 우리 화곡동에서 인재가 될 만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아무튼간에 자 이렇게 해서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어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 두 개는 정반대가 아니야. 그렇죠. 정반대는 아니야, 그렇지? 얘는 과거제만이 좋다, 얘는 과거제는 나쁘다가 아니야. 지금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런 거지? 아까 우리 이 2번 문제랑 똑같잖아. 대체랑 아니라니까? 보완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과거제의 장점은 나도 인정해. 근데 얘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야. 단점이 있어.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제에서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지. 됐지? 응. 생각보다 중요한 말이 은근슬쩍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아직까지도 이유는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쭉쭉 읽어 나갈게요. 2단 갔다 봅시다. 이러한 경우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고요. 왜냐?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은 자 그리고 얘들아 이제 느낌표가 빡 오시죠? 이게 왜 그랬냐면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이 아까 19번 문제였나? 아무튼 그 녀석의 근거가 여기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 되겠지. 가자. 수백 년에 걸쳐 과거제를 계산하라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수백 년간의 계산 압력 때문이야. 근데 이건 완벽한 답은 아니야, 그치? 그럼 왜 계산하라는 압력이 있었는지를 찾아야겠지. 계속 시험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지. 아 그렇구나. 과거제에 부작용이 있어. 지금 우리는 그걸 얘기할 거야. 자,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1번 그러니까 이거는 효과를 말했잖아. 이거는 단점을 말했지. 그러면 실은 요 두 개도 대립되는 짝인 게 보임을 뒀겠고요. 오케이? 과거적인 분야는 1번. 일단은 경쟁이 치열해. 치열한 경쟁이.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잠깐만. 그로 인해서 보이냐? 대놓고 말한 적은 없잖아. 서수상 특징 문제는 이제 고일 때를 고였어요. 알겠죠? 완전히 고였습니다. 썩기 직전입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숙여놓은 게 보여야 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이것이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 학습이 아니라 학습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쵸?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 수능의 목표고요. 두 번째 또 만들었고 끝. 근데 뭐 다음 또 열거돼 있네.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이 나왔지. 인재가 수험 생활을 오래 해. 왜냐면 얘들도 뭐 하고 싶거든. 아까 말했잖아. 스카이가 좋다니까.
스카이 가기 전까지는 재수도 하고 산수도 하고 사수도 하고 팔수도 하고 12수까지 하거든. 옛날에 그랬어.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뭐가 있었지? 재능의 낭비가 벌어지는 거죠. 훌륭한 인재가 맨날 그 뭐지? 수학 정성만 풀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럼 똑같은 거야. 또 세 번째, 또한 학습 능력 이외에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오케이? 3번.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냥 시험 성적이 얼마나 좋았는가가 합격 기준이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익명성을 회의하게 되었어. 그래, 익명을 뽑으면 뭐해?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건데? 얘가 훌륭한지 아닌지 모르겠는 걸? 똑같이 모르겠는 걸? 자, 이게 뭐였어요? 이름이었죠? 해결하러 갈 때가 됐고요. 오케이? 자, 해결하러 갈까? 자, 가봅시다. 어디 보자. 자, 1번 볼 필요도 없고요. 2번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니은이 잠깐만 잘 봐. 익명성을 회의하게 된 이유가 뭐야? 왜 그랬다고? 과거제 부작용인 실무능력 평가는 불가능하다는 문제야. 근데 실무능력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의 특징이지? 과거제의 특징이야. 과거제의 특징을 회의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얘는 뭐라고 했어?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라고 했잖아. 이거 세습의 문제잖아. 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아니지. 됐어? 3번 가볼게.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챙겨. 이거 모르겠다고 했었어 아까? 그러니까 보는 거야. 니은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 여전히 얘도 근데 좀 웃긴다. 얘도 애매한 건 맞는데 답은 아닌 거야. 왜? 명확한 근거가 없잖아. 아니 국가 전체가 시스템이 마음에 들 정도로 모두가 경쟁만 하고 있었냐? 그건 아니지. 왜 확대 해석을 하시나요? 안 되죠? 4번 봅니다. 니은은 관리 선발 시 댐댐이 검증의 곤란함에서 댐댐이 검증의 곤란함이라는 말이 짜잔 같은 말이잖아. 말했잖아. 같은 말을 다르게 거라니까. 대체한다고? 느낌이 오셨나요? 지금 이 녀석 19번에 4번 선택지. 근거가 되는 장면 나왔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문제가 쓰였기 때문에 실은 아직 그 18번 문제는 못 풀을 거야. 그치? 염두에 두시고 조금만 더 가보자. 거의 다 왔어요. 자, 3단락입니다. 그래서 과거제 부정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명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어. 오케이, 가자. 자, 과거제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만들어졌고 그건 자연스럽게 관료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지. 관료라고 임명된 녀석이 밥 먹고 12수 만에 그치? 뭐 동작 구청의 직원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하자면. 근데 얘는 여태까지 한 일은 뭐야? 12수 동안 뭐 한 거야? 수학에 정성만 풀었고 과학 탐구 이런 것만 열심히 연구했잖아. 실무를 하나도 모른다고. 됐어? 계속 가봐. 능력주의의 태도는 시험뿐만이 아니라 관리와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이 됐거든? 그래서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오케이. 이 관리가 왜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됐냐면 관리는 첫 번째 세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에라는 말을 좀 덧붙여서 정확하게 좀 구분해 줄게요. 우리는 세습하지 않아. 그게 특징이라며. 그리고 계속해서 연차별로 이동해야 돼요. 얘들아 그거 알지? 선생님도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 흔히 기상청 요즘에 잘 안 만나고 말 많이 하잖아. 근데 기상청장이 계속 할 수 있는 직함이 아니래. 한 사람이 기상청장이 딱 되면 그 사람은 몇 년 후에 딴 데로 가야만 한대. 그럼 또 딴 사람이 또 와서 그 청장 하다가 또 가야 되고. 그럼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니? 그거잖아. 왜 대통령들은, 왜 교육부 장관들은 자기가 장관이 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 임기 내에 뭘 하려고 그래? 끝이 있으니까. 나를 역사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잖아. 우리가 지금 몇 차야 진짜? 2015 개정교육과정 뭐 9차까지 왔잖아. 몇 번 바뀐 거야 지금 우리 수험 제도가. 미쳐버리겠지. 근데 올라오면 그렇게 되나 봐. 내 때 멋진 걸 하나 만들어내자. 아무튼간에 같은 날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기상청도 좀 안정된 쪽이었으면 우리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면, 근데 그거는 보장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보직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것도 선생님이 이해가 되는 게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나 멋진 업적을 만들었지 누가 알아? 그치?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훌륭한 사람 데려다 놓는 거겠지. 근데 영속성이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으니까 그냥 때 되면 나가는 거야. 10년 후를 바라보는 업적을 세울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대한민국의 실적에 맞는 20년치 조사 자료 없다고요. 그런 게 없을 수 있다고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성과를 그러면 빨리 내야겠지, 그치? 승진이라는 거 해야 될 거야 이 사람들도. 평가를 내야 되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라는 말에 세모 쳐줘야 되죠. 차이점이잖아.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어. 아 드디어 떴다 그 부작용의 정책. 장기적이고 그냥 어디를 위한 지역사회를 위한 장기적 정책이 부재해. 그 대신 단기적이고 뭐라고 쓰지? 단기적이고 가시적이고 단기적이고 오케이? 대신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한 번 더 말하자. 별표잖아. 왜 별표야? 왜 별표야? 자기소책 부재한데 단점이잖아. 지역사회에 끼친 악영향이야. 오케이? 지역사회에 귀환되며 가점 대립된 짝이잖아. 보여야지. 그럼 이렇게 짝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 답이야. 그게 답일 거야. 아니 답이야. 너무 오버했어. 선택지의 요소가 될 거야. 답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알겠지? 신경 쓰여야 돼. 즉 다시 말해서 뭐라고?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된다. 이거 다른 말로 이렇게 한대요. 개인적 동기와 공공성이 상충 무슨 뜻이야? 서로 충돌한다고. 그러면 이 개인들, 관리들은 뭘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개인의 동기를 선택하는 게 맞지. 내가 동작구에서 일하고 있지만 2년 뒤에는 서초구에서 일할 수도 있어. 동작구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바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됐지? 하나 더 있다. 자, 문단을 끝내고 갑시다. 하나 더 있나봐요.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부정될 결과예요. 오케이? 부작용 이걸 1번이라고 칠게. 그럼 2번. 2번은 뭐예요? 공동체 의식의 약화래요. 그거 왜 약화가 되는데? 볼까?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여태까지 그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청구된 관리에 비해 세습 또는 지역 엘리트에 비해 차이점 오케이? 무슨 특징이 있었다고?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 그 다음에 여기 관리적 과거제를 통해서 선발 관리. 즉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건 다른 말은 뭐라고요? 충성심이에요. 어디가 더 높아? 이쪽이 더 높을 수밖에. 그렇잖아. 난 좀 있으면 떠난다니까. 근데 세습은 어때? 이 마을 내 마을.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내 마을이야. 내 마을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거든. 좋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그런 얘기였구나. 자 답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8번 확인하러 갈까요? 1번. 자 추론해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요?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기 때문이야. 맞지? 소속감이 지금 원래 있었단 말은 뭐였죠? 충성심이었지. 그 말이 뭐로 바뀌었어? 소속감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2번.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아이씨 답이 너무 쉬워서 좀 허무하지 않냐? 얘들아 봉건적 요소가 뭐야? 봉건적 요소를 지향했다고. 세습이잖아 지금 이거. 갑자기 이게 여기서 왜 나와? 맞지? 공공성과 상충된다라는 말은 여기 있었어. 공공성과의 상충.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뭔데?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주는 의미인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장기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 되셨죠? 그래서 전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2번 정답. 됐죠? 문제가 좀 오히려 쉬워서 좀 힘이 빠질 정도네요. 3번. 과거제로 선발된 관료들은 블라블라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다. 됐지? 4번에
장기적 안목보다는 근시안적 결과에 치중. 근시안 무슨 뜻이에요? 근시. 가까운 것만 집중한다는 얘기지. 참고로 얘들아 근시, 난시, 원시 다 알지 이거? 근시는 뭐고? 가까운 것만 보이는 거야. 난시는? 아니 원시는? 먼 것만 잘 보이는 거고. 맞나? 내가 왜 자신이 없어지지? 잘 보이는 거 맞을 거야. 그리고 난시는 어려울 난시잖아. 상이 여러 개를 겹쳐서 흔들리는 거. 난시가 제일 짜증났더라. 선생님이 난시거든. 그래서 이게 안경을 벗으면 숫자 3이 333 이렇게 보여. 이렇게 쫙 번져 옆으로. 되게 신기한 기분일 거예요. 눈 괜찮은 사람들은 정말 부럽습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까지 사진을 찍어놓은 걸 보면 안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때 모든 게 다 망가지기 시작했나 봐요. 아 정말이에요. 선생님이 옛날 어렸을 때 사진 와이프가 이제 앨범 같은 거 보잖아. 보면 얘 어디냐? 이 귀엽던 애는 어디로 사라진 거냐고. 갑자기 중학교 때 역변이라는 걸 알아요. 머리 짧게 깔고 그다음에 눈이 확 나빠져가지고 안경도 이따만한 거 있잖아. 붉고 그러니까 안경이 돈이 많이 없으니까 압축 렌즈 그런 건 못 써. 그냥 통짜로 알로 그냥 그대로 두께 이만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코가 이렇게 눌리고 코 눌리고 그다음에 뭐 운동 같은 거 1도 안 하니까 이게 얘잖아 어조비 맨날 책만 이러고 다니는 애 이렇게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나마 인간 된 거예요. 나는 최근에 인간 됐어요. 네. 아무튼간에 그 관리의 중요성은 항상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18번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해결됐고요. 자 이제 한 단어만 마저 더 읽고 문제 마무리합시다. 자 마지막 4번 단락은 이제 그냥 간단한 얘기인 것 같아요. 총정리하는 단락인 것 같은데 가보자.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오케이? 그 향수라는 단어는 뭐예요? 세습적 요소는 그래도 필요하긴 하구나 라는 것이 존재했던 이유는 그 외의 정치체제를 상상하기 어렵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때문이다. 자꾸 이런 말이 신경 쓰여야 돼요. 왜? 서술형 특징 문제가 있었으니까 인 거예요. 만약에 서술형 특징 문제가 없다면 이런 거 신경 쓸 이유는 없다고 봐도 돼요. 물론 필요는 하지만 자 원인이 뭐라고? 세습을 하지 않는 관료들은 그들에게 충심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냥 내가 돈 잘 벌면 되고 얘가 나와서 언젠가는 여기서 떠나가야 돼.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 자, 인문사회는 인문지문은 주장이 중요하다며. 이 주장이 되는 거였어? 이걸 다른 두 글자로 줄여봐. 방금 했던 말을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가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라고 했다. 그거. 세습이잖아 그냥. 그치? 그 긴 단어를 긴 구를 하나의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 봉건적 요소를 도입해서 과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 그 봉건이 뭔데? 세습이잖아. 됐지? 세습하자라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가 아니라는 얘기야.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오케이? 자, 다 치시켜봐.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제도는 뭘 말하는 거야? 과거제를 말하고 역설적 상황은 뭘 말하는 거지? 지역사회에 기여하지 못한다.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료를 균등하게 뽑았는데 그 균등하게 뽑은 관료들이 오히려 지역사회를 저해하는 게 요소가 돼버린 거지. 그걸 역설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역설적 상황. 그래서 지금 주장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제도 역설적 상황 이런 식의 말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펑펑펑 됐다면 지문은 완벽하게 해결된 거예요. 이제 다 맞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사상적 자원을 활용해서 역사적 경험과 사상적 자원을 활용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되셨습니까? 아 힘들어.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 풀고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16번부터 가볼게요. 1, 2번은 공통점 얘기하는 거였고 3, 4, 5번은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였지. 확인하러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가장 모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해. 사회적 효과, 원인과 결과 부작용, 사회적 요소지? 원인과 결과지? 그치? 그냥 1번이야? 네 문제 나왔잖아요. 오케이? 결론적으로는 이 두 녀석의 공통점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16번에
자니? 오케이? 2번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 2번 조심해야 돼. 지금 되게 선택지 예쁘게 만들었고 선생님 개인적인 예상이야. 2번 선택지가 1번에가 있었으면 이 2번인 1번을 선택한 애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 왜냐? 지문 구조가 어때? 딱 느낌이 과거제 찬성, 과거제 반대 이런 거 느낌이잖아. 그럼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니까 맞나 보다. 에이 아니지. 그게 아니잖아. 자, 첫 번째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예론이라고 했잖아. 분석이 뭐거든? 요소로 찢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니까 이건 뭐예요? 과거제의 특성 A, B not 과거제의 특성 A, B 이렇게 갔으면 2번이 맞는 거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확인했어? 3번 더 가봐.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상황 사사가들의 견해를 언급했대.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 가는 나와 달리가 아니라 뭐가 맞는 거야? 나는 가와 달리. 맞지? 나에만 있는 거였잖아. 4번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면서 나가 선호와 비판의 선호의 근거가 있어? 그런 거 없어 그지? 오케이? 나열한 것도 아니고 비교한 것도 아니고요. 비교하는 건 뭐지 얘들아? 공통점 찾는 거야? 공통점 찾는 지문이 아니었지? 마지막 5번 가는 특정 제도로 나는 공시적으로. 오케이 좋아. 질문 통시와 공시가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최근에가 아니지 몇 년 전에 되게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 한동안 안 보였다가 또 다시 북고풍으로 등장한 그 단어예요. 자, 나는 이 단어 뜻은 모르겠다. 손 들어. 그래야 설명을 할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통시적이라는 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공시라는 말은 한 시대 안의 다양성을 찾는 것을 공시적 관점이라고 부른다.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면, 오케이? 요렇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뀜을 찾는 거는 이건 뭐인 거야? 통시적 관점으로 바라본 거야. 됐지? 그런데 특정 요 시대에서 특정 관점들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여기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공시적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북을 치기 시작했단 말이지. 자, 빨리 나머지 문제 끝내고 피해 갑시다. 똥은 네 아무튼 간에 자 17번은 해결됐고요. 18번도 이미 해결했나요 우리가? 설명 다 드렸죠? 오케이. 19번도 우리 선생님이 니은을 설명을 안 하고 갔냐? 했구나. 이것도 했지 그치? 진짜 시끄러 죽겠네. 자 20번 자 견해를 재구성했대요. 차분히 따져보자고. 참고로 이 문제 생각보다 정답률은 높았어. 3점짜리고 긴 문제인데 정답률이 82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신유형인데 너희들한테 얘들아 이런 맛이 있어. 민트 초코 맛이야. 줘본 거야. 민트란 이런 맛이군요. 그래서 먹어본 거지 일단. 적응해야 돼. 알겠죠? 선생님 예상에 이게 별표라고 했잖아. 왜 별표냐면 이거의 빡센 버전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수능은 이거 나올 거야 라고 감히 제안을 해봅니다. 알겠죠? 문제가 되게 빡치거든. 자 다시 정리. 갑을 병에 세 사람이 있어. 자 지문의 구성은 가나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을 취하는 세 사람이 있는 거야. 그 당시 사람 기준으로. 그치? 갑부터 볼게. 이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라 차별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으며 불만이 말썽이 해소되었고 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된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형적인 가지고 있는 입장이죠. 자 확인하러 가자. 1번 갑이 과거제로 인해서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 요거에 이 말을 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았지? 그리고 이것은 능력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 그대로잖아. 너무 쉽잖아. 답에는 요소가 그냥 지금처럼 팡팡 박혀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주목한 거야. 맞죠? 됐어? 자, 을로 넘어가 볼게. 을은 이런 말을 해. 과거제를 통해서 조선사회의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 광범위하게 가치가 자리를 잡았다? 요거 말하는 거지, 지금 이거. 오케이? 그리고 이걸 보고 뭐라고 했어? 좋다. 라고 말했어요. 이건 뭐의 입장이야? 가의 입장이야? 그런데, 많은 선배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했다.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2번이죠. 됐죠? 이거 뭐예요?
2번 챕터와 2번 챕터의 어떤 그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그렇지? 자, 그래서 그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점은 안타까워. 이건 뭐예요? 나의 지문이죠. 즉, 가의 입장 절반과 나의 입장 절반을 가져오는 인물이야. 됐지? 자, 2, 3번을 보자. 을이 과거제로 인해서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 이건 요거죠. 요 부분. 이렇게 본 것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했다. 자,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 이게 뭐였죠? 과거제였잖아. 사람들이 과거제에만 몰입해서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재능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이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다라고 주장했던 거야? 세습이라는 것도 오는 거야. 됐지? 이건 독해. 3번. 또 과거제로 인한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요거 긍정했지. 오케이? 그럼 이거는 과거제들을 긍정하는 입장의 얘기가 나와야 돼. 고전과 유교경전 위주의 시험 내용을 주고있다. 갑자기 왜 고전인데? 야 근데 너무 파괴하게 바로 옆에 연결돼 있잖아. 틀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되셨죠? 오케이 좋아. 그럼 답은 병이야. 이런 병. 가봅시다. 요즘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나오는 책들을 보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서 학습의 깊이가 없으니 문제다. 기출문제. 기출문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그치? 자 이거 무슨 말을 바꿔놓은 말이야. 단점을 지목한 말이 아니야? 이 말이잖아. 형식적 학습이라는 얘기잖아. 기출문제다 보니까 깊이가 없다고. 깊이가 지금 말이 계속해서 뭐가 되고 있더라? 대체되고 있는 거 확인해주세요. 같은 말은 다른 식으로 합니다. 왜냐면 똑같으면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어디 갔어? 문제야. 그래도 과거제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다. 야, 근데 이게 깊이는 없지만 이게 문제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이거 1번이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 세트와 여기 세트가 너무 대립되는 짝이 딱딱딱 맞아떨어지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되게 이상하다고 느꼈고 예상대로 문제 나온 거잖아. 그리고 이게 너희들은 잘 모였을 거라고 봐.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이 80% 이상인 거지. 그치? 근데 나중에 우리가 풀게 될 문제는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 용수자. 자, 아무튼 그럼 이 녀석은 병은 나 플러스 가라고 잡으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이건 단점이지만 이건 좋아. 앞에 을은 이건 좋은데 이건 나빠라는 식이었다면 뒤집은 것뿐이야. 우리의 상식을 또 파괴했지? 보통 이렇게 세 개가 나오면 하나는 다, 하나는 나, 하나는 낫가, 나.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얘는 좀 달랐어. 자, 4번 보자. 병이 심화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 이거는 나의 입장이야. 형식적 학습을 유발한 시험 방식. 이게 뭔데? 과거제잖아. 오케이? 과거제를 주목한 거야. 맞지 당연히. 그럼 답은 5번이잖아. 병이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교육 확대에 주목한 것을 긍정한 것은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 선택지 근데 예쁘게 잘 만들지 않았냐? 가만히 하나씩 뜯어보면 맞는 말 같지 않니? 그치? 근데 이걸 분리적으로 이해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 문장의 문맥과 연결관계를 잘 봐야 돼. 자, 천천히 다져. 교육 동기가 강화된 것을 긍정하는 것은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을 얘기하는 거였지. 교육이 확대됐고 지식이 보급됐다고. 그치? 그런데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단 말이냐면 어디 가니? 분명히 썼을 텐데. 실무. 나 안 썼냐? 아 여기 있네. 오케이?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명석은 회의가 들었다고 말하면서 결국 했던 얘기는 뭐였죠? 실제적인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시적이고 단발적인, 오케이? 너무나 표준적인 답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게 문제였지. 즉 이건 뭐냐면 실무 능력 중심의 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의 특징이 아니라 나에서 한계로 지시는 지점이라는 거지. 이게 문제라고 말했잖아. 그치? 나의 문제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나에서 찾은 거잖아. 잘못됐지. 이래서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거야. 됐고요. 자, 어떻게 보면 쉽게 찾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꼼꼼하게 공부를 자신만의 문제풀이의 방식이 어느 정도 서 있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어려울 수 있는 문제. 그게 바로 신유형 문제예요. 특징을 잡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언제까지 목숨을 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우리 집 피난다 야. 자, 21번 A부터 E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야, 보통 상이 넘어가긴 하는데 이거 물론 정답률도 92이긴 한데 그래도 간만에 보는 거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자. 선생님이 어떻게 푼지 한번 느껴봐요. 자, A가 뭐지?
두고. 선생님 두고만 읽었을까? 관직을 두고. 오케이? 관직을 두다. 오케이? 봤어? 관직을 걸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1번 선택지는 뭐라고 했어? 방 안에 두고. 잠깐만 이거는 연결이 잘못됐잖아. 앞에 거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다라는 말인데 이 녀석은 부서를 요구하는. 그치? 두다라는 말이지. 어디에 두다 했잖아. 땡. B. 되살리다가 뭐였지? 제도를 되살리다였어. 근데 제도를 되살리는 거랑 기억을 되살리는 건 서로 다른 거 아니? 너무 다른 거잖아. 맥락이 다르잖아. 그지? 세 번째. 자, 걸치다가 뭐랑 걸쳐있어? 수백 년에 걸치다. 근데 이거는 주어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압력이 수백 년 동안 걸친 거지. 그치? 됐어? 오케이? 가해졌다는 얘기일 거고 프레셔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3번 선택지는 뭐예요? 멋지게 걸쳐있는 이 걸쳐있는 건 놓여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 또 맥락이 다르죠. 전부 다 보면 돼. 4번 수험 생활에 매달리다. 사소한 일에 매달리다. 맞네. 오케이? 어떠한 것에 몰입했다. 어떤 것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로 쓰인 거니까 정답은 4번. 마지막 5번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 상상이 어려운 거고 이거는 형판이 어려운 거고. 한쪽이 어려운 거 나머지 한쪽이 어려우면 한쪽은 실질적인 물리적 어려움, 한쪽은 정신적 어려움을 말하는 거였지? 그리고 다른 개념이니까 차이. 그래서 21번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아, 힘들다. 그지? 자, 아주 꼼꼼하게 천천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풀어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조금만 더 쉬었다가 아주 짧게 그 뒤에 있는 문학 파트는 오히려 짧게 끝날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제 이 작품이 안 나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품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한 세트에서 마무리할게요.